집.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연서랑 결혼을 약속한 신수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네. 진작 초대해서 밥 한번 먹였어야 했는데 부담스러워할까봐 못 불렀지. 나도 청소일이 바쁘고 해서. 이렇게 흔쾌히 집에 와줘서 고맙네. 우리 연서한테 말은 잘 들었어.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네. 여튼 우리 연서랑 결혼해준다니 나야 고마울 따름이야. 알다시피 우리 연서가 워낙 내 걱정이 많아서 결혼 안 하고 평생 나랑 산다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야말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죠. 저도 연서와 결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고맙네. 그런데 아버님은 내 직업에 대해 아시려나 모르겠네. 아빠는? 아빠 직업이 뭐 어떻다고 그래. 어머님께서 물어보신 적이 없어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아이 그냥 나 청소부인 거 알면 괜히 싫어하실까봐 그랬지.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집안까지 보게 되는 거니까 혹시나 싫어하실 수도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걸로 결혼을 반대하실 분들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결혼 밀어붙일 거니까요. 그리고 청소부가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성실히 일해서 돈 받는 직업인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빠. 나 이제껏 살면서 아빠 청소부인 거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웠는걸? 아빠 공장 잘 안 되고 나서 충분히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는데 씩씩하게 이겨내는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존경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 여전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염려 마세요. 그렇게들 얘기해주니 고맙네. 술 한잔 받을 수 있지? 그럼요. 이래봬도 저 술 잘 마십니다. 네?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가위 될 사람하고 꼭 술을 마셔봐야 한다고. 그래야 믿고 딸이랑 결혼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있다고. 그런 걸로 테스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위가 생긴다면 꼭 술 한잔 같이 하고 싶었지. 이렇게 바람이 이뤄질 줄이야. 저도 아버님이랑 술 꼭 한잔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께도 한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 우리 연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네. 자네 만나고 나서는 우리 연서 얼굴이 더 환히 빛나더라고. 별 말씀을요. 연서 자체고 빛나고 이쁜 사람인데요. 오히려 제가 연서 덕분에 많이 밝아졌죠. 나 없어도 되겠네. 둘 다 낯가린다고 내가 중간에서 역할 잘해줘야 한다고 서로 그러더니 나 없이도 이렇게 대화가 훈훈하게 잘 이뤄지네. 그러게 말이다. 두종이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열리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인상이 참 좋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 그 시적에 그런 말 많이 듣긴 했지. 평소일하고서부터 인상이 좀 어두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니 고맙네. 에이 정말 좋은걸요. 저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믿으셔도 돼요. 그래 우리 사위 말 믿어야지. 2시간 후 집 앞. 그래도 아빠가 오빠 맘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엄청 긴장하더니 막상 아빠 앞에선 말 잘하더라.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데 혹시나 흠잡혀서 딸 못 주겠다고 하실까봐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데. 근데 처음 얼굴 뵙자마자 좋은 분인 게 느껴지더라. 연서 너가 아버님 어떻게 사셨는지 간략하게 말해줬을 때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뵙고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이셔. 그렇게 좋게 봐주니 고마워. 이제 나만 남았네. 나도 부디 이쁘게 봐주셔야 할 텐데. 이미 우리 부모님은 너 좋게 보고 계셔. 솔직히 옛날 말이긴 하지만 교사면 며느리 직업으로 딱이라고들 하잖아. 우리 부모님이 딱 옛날 분이라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너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니까 엄청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오면 돼. 너 말도 잘하잖아. 그래도 혹시나 기대 잔뜩 하셨다가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긴장 풀어. 분명 좋아하실 테니까. 이틀 후 시댁.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연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어서 와요. 머리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대. 편안하게 오라니까. 아, 연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어머니 좋아하는 포도랑 아버지 좋아하는 소고기 사왔더라고요. 무겁겠네. 오느라 고생했지. 얼른 들어와. 여보, 바로 밥부터 먹자고. 그래야지. 얼른 식탁에 앉아. 선물도 잘 받을게. 고마워. 네. 어머,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네요. 어머니 음식 솜씨 좋다고 오빠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그러네요. 아이 뭐, 이 정도면 기분이지.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만든 거니까 꼭꼭 씹어서 먹어.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집밥 얻어먹을 일도 별로 없었겠네. 그치?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음식 솜씨가 좀 있으셔서 잘 챙겨 먹고 그랬어요. 저도 아버지 음식 종종 해주고요. 아무래도 제가 퇴근이 빠르다 보니까 요즘엔 제가 요리를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요리도 배우고 싶고 그러네요. 그런 말 들으니 기분 좋네.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더니 말솜씨가 장난 아니네. 하긴 초등학교 교사면 퇴근이 일이지? 근데 여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나 봐. 나이가 60은 넘으셨을 텐데 일반 회사 다니실 일은 없고 다른 일을 하시나? 아, 저희 아버지는 청소 일하세요. 대학교에서 청소 업무 맡아서 하고 계시죠. 알고 보니 그 대학이 제가 졸업한 대학이더라고요. 이런 우연이 있나 하고 놀랐어요. 뭐? 청소? 그러니까 청소부라는 거야? 아버지 직업이? 네. 원래 예전엔 공장 운영하셨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지금은 청소 일하고 계세요. 그래도 공장 일할 때보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휴가도 쓸 수 있어서 더 낫다고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일도 재밌다고 하시고. 그제 얘기해보니까 정말 일을 즐기시더라고요. 어린 학생들 만나는 것도 참 활기차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청소 일이 재밌다니 그게 말이 돼? 어떻게든 자기 직업 보장하려고 그런 거지. 본인도 아는 거지. 청소부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란 걸.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해서 부모도 어느 정도 직업도 좋고 재력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원 영 단판이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연서도 앞에 있는데. 그리고 청소 일이 어떻다고 그래요? 일하고 돈 받는 건 일반 직장인이랑 똑같은데. 뭘 똑같아. 허름한 청소복 입고 대걸레나 문지르고 다니는 거랑 너처럼 정규직으로 양복 다 갖춰입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거랑 아예 딴판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부모 직업을 물어보는 건데 그저 교사라고 해서 좋다고 박수나 치고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아니 하고 많은 일 중에서 어떻게 청소부를 한다고. 어머니, 아버님, 저희 아버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보람도 느끼시고요. 청소가 불법적인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유, 자기 아빠가 청소부라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벌써부터 결혼식장에 걸레 냄새 폴폴 풍기며 혼주석에 앉아있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그냥 이 결혼 무르는 게 좋겠다. 에? 그게 무슨...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버님 직업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미 하기로 한 결혼까지 취소시켜요, 예? 그럼 너는 장인어른이 청소부라는데 이 결혼이 하고 싶어? 어쨌든 우리한테 결혼 허락받으려고 온 거잖아. 그럼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면 당연히 결혼도 취소하는 거지.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집안과 집안의 결합인데 처져도 너무 처지잖아. 우리야, 네 아버지랑 같이 일한 사장들 다 결혼식 때 올 텐데 연서 쪽은 청소부 동료만 올 거 아니야. 무슨 집안에 장가를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청소부 집안의 딸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서 원. 표정이 제가 곱게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지. 아무튼 이 결혼 안 되는 거니까 식사만 하고 돌아가. 아가씨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도 자식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결혼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집안 자식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
우리 재력 보고 결혼 결심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도 양보하든가 할 거 아니야. 이건 뭐 너무 차이가 나서 타협할 여지도 없네.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요. 두 분 정말 실망스러운 거 아세요?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요. 설마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따지고 있는지 몰랐네요. 아무리 반대하셔도 전 연서랑 결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럼 우리 뜻을 거스르겠다는 거야? 얘가 미쳤나? 어디서 아버지한테 큰 소리야.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그게 말이 돼? 우리가 너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한 채 해주는데 감히 부모 뜻을 거슬러? 집 필요 없어요. 나랑 연서랑 힘합쳐서 수준 맞는 대로 신혼집 구할 테니까 겨우 그런 걸로 제 결혼 막을 생각 마세요. 저 연서 아니면 결혼 안 하니까. 그리고 다시 연서 앞에서 그런 얘기 꺼내시기만 해요. 그땐 두 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연서야, 가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너 거기 안 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와도 부모 뜻을 거스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분명 네가 한 짓 후회하게 될 거다. 가난한 집 딸이랑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이야. 여자 보는 눈이 저렇게 없어서야. 직후 차 안.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 아버님이 뭘 걱정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상처 많이 받았지. 진짜 미안해. 솔직히 그렇긴 하네. 이제껏 한 번도 아버지 청소일하는 거 부끄러워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아버지 일 폄하하시는 거 맞닥뜨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아빠 공장 망하고 엄마까지 돌아가신 뒤에 오직 나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청소일 뛰어드신 거거든. 하도 물을 많이 만져서 손가락에 지문조차 흠이한데 청소부란 이유만으로 결혼까지 반대하시는 거 보니까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확실히 실수한 거야. 내가 꼭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할게.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연소야, 난 부모님이랑 생각 전혀 다르고 너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너 보자마자 이 여자랑은 꼭 결혼해야겠다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 나한테 다 풀고 결혼만큼은 흔들리지 말자. 부모님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만 마음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반대하시면 힘들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든 허락 받아낼게. 여기서부턴 내 영역이니까 너는 너무 신경 쓰지 마.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사적으로 연락해도 나한테 바로 말하고. 알았지? 알았어. 그래도 나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 다음 날 시댁. 넌 그러니까 이 결혼을 무조건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훌륭하게 잘 키워놨더니만 다 쓰러져가는 집안만 좋은 일 시키네. 대체 청소부가 뭐 어떻다고 그래요.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오히려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몰라서 물어? 집안 수준이 안 맞잖아. 보자마자 우리 건물이랑 땅 가지고 있는 거 귀신같이 알아채고 어떻게든 가난 벗어나 보려고 우리 집안에 기대게 생겼는데 내가 왜 피땀 흘려 번 돈을 연고도 없는 그 아버지한테 줘야겠냐?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나 사업할 때 도움도 되고 너 어려운 일 생길 때 도움도 받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영 계속 도움을 퍼줘야 되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딴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직장에 재력을 갖추란 건데 그 두 개가 미달이잖아. 청소부 월급 빤한데 하다못해 혼수라도 제대로 해줄지 모르겠네. 결혼식장에 청소부 옷이나 안 입고 오면 다행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편견이 가득한 분이셨어요? 저 아버지 어머니 존경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 달아났어요. 두 분도 어렵게 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랑 이거랑 같아. 여자는 모름지기 그저 풍요롭고 밝은 집안에서 자라는 게 최고야. 그래야 구김없이 남편도 존중하고 시부모한테도 살갑게 대한다고. 공장도 했다가 망했다며.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럼 얼마나 결핍을 안고 살았겠어.
지금이야 네가 콩깍지가 단단히 쓰여서 괜찮을 수 있지만 막상 결혼하면 다르다니까. 너가 뭘 모르나 본데. 나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알게 될 거다.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인어른이 청소부란 이유로 결혼 반대하시는 두 분 심정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전 이 결혼 무조건 할 거고요. 끝까지 반대하실 거면 결혼식에 안 오셔도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 이게 끝까지.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만큼 연서 포기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전 무조건 연서랑 결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만 약속이 있어서 나가볼게요. 아휴, 저놈 고집을 누가 꺾어. 또 발동했구만. 그렇게 집안을 좀 봐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더니만 어째 부모 말을 한 번도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어. 자식 낳아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이리 어쩜 좋아. 그러니까 말이야. 저놈 도통 말 안 들을 기세인데. 아유, 하고 많은 여자 중에서 어떻게 청소부 딸을 데려와? 내 말이 그 말이야. 결혼할 여자가 선생한다고 해서 그나마 안심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물어볼 걸 그랬어. 아유, 그러게. 설마 청소부 아버지를 도쓰리라고는 생각을 했겠냐고. 괜히 그 생각도 나네. 왜? 당신 건물에서 일했던 청소부 말이야. 기억나? 그 영감탱이? 기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청소 좀 똑바로 하라고 했더니 바로 노동청에 신고했잖아. 직장 내 괴롭힘인가 뭔가로. 하도 얼탱이가 없어가지고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직업이 원래 하는 일에 비해 권리만 챙기려고 한다니까. 솔직히 우리 집안에 딸 염치도 없이 시집 보내려고 하는 신부 보면 모르겠어. 어떻게든 이득 챙기겠다는 거잖아. 이참에 청소부 그만뒀을지 누가 알아? 딸 팔아넘겨서 한몫 챙기려는 신부라고. 내 말이. 그래서 반대하는 건데 우리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세상 물정 불러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어. 고생을 해봐야 알지.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고집이 장난 아니잖아. 어떻게 설득을 할 거야? 벌써부터 결혼 반대할 거면 식장에 오지도 말라고 하는데 저게 부모한테 할 소리야? 넌 말 독하게 할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진다니까.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볼게. 연서 걔라도 만나서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연락처도 모르고 수중이한테 알려달라 해도 안 알려줄 게 뻔하고. 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대로 유야무야 장가 보낼 순 없지. 나도 체면이란 게 있잖아. 안 그래도 거래처 사장들이 어느 집안 며느리 들였냐고 물어보는데 걷다 대고 청소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상상만 해도 창피하네. 당연하지. 어떻게 그래. 다음날 카페. 아까부터 어머니한테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안 받아도 돼? 받아봤자 똑같은 소리 할 게 뻔한데 뭘. 그래도 받지. 아직도 반대를 심하게 하셔?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지. 우리 이제 성인이고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얘기해 볼게. 우리 부모님이랑? 어차피 부딪혀야 하잖아.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자리 마련해줘.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너만 상처받고 끝날 수 있어. 그래도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잖아. 걱정 마. 잘 말씀드릴 수 있어. 이틀 후 카페. 직접 보자고 했다며? 수정이 자식. 우리가 그렇게 휴대폰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할 땐 귓등으로 듣지도 않더니만 벌써부터 여자 말에 놀아나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치관이 문제이니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이때껏 성실하게 저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저도 아버지 사랑받아서 잘 자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빠 행복하게 결혼 생활할 수 있도록 저도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본인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청소 일한다고 하면 모아놓은 자산도 별로 없을 텐데 저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그래? 수종이 회사가 강남에 있어서 무조건 집은 강남 쪽에 사는 게 맞고 내 손님들도 다 수준이 있어서 무조건 호텔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어. 우리 집 부자인 거 알고 일부러 신분 상승 좀 하겠다고 수준 안 맞는 것 뻔히 알면서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고
내가 사업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봐서 그런 촉이 좀 있거든.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우리도 아들 결혼시켜서 좋은 것도 있어야 마음 편히 축복도 해주고 그러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수종이 잘 설득해서 이 결혼 없는 걸로 해. 아가씨도 수준 맞는 집안이랑 결혼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 우리야 워낙 눈이 높으니까 그렇다지만 아가씨 직업은 좋으니까 집안 좀 안 좋더라도 환영할 집안도 많을 거야. 솔직히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 100% 공감은 못하겠지만 어떤 맥락으로 이런 얘기 꺼내시는 건진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 사업 망하고 엄마 돌아가실 때도 누구 도움도 안 받고 혼자 일어나셨어요. 지금도 제가 고생 그만하시라고 용돈 드리겠다고 해도 딸한테 신세 안 지고 싶다고 일하러 나가시는 거고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혹시나 재정적인 걸로 부담 줄까 걱정하시는 거면 염려 마세요. 그리고 집이랑 결혼식장, 혼수 관련해서는 오빠랑 상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모님 입장도 고려해야겠지만 결혼 당사자인 저희가 중심을 잡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저도 오빠랑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고 오빠 말고 결혼할 상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분이 끝까지 반대하신다고 하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번 한 번만 믿어주시면 오빠랑 행복하고 현명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축복해 주세요. 저도 저 때문에 오빠랑 어머니의 아버님이랑 갈등 일어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유, 끝까지 물러서겠다는 말은 안 하네.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얘기하네. 그러게 말이야. 아이 아가씨랑 결혼해서 우리 수종이 더 불행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가씨 아버지가 막말로 돈 없다고 우리 수종이한테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청소일도 우리 수종이한테 힘들다고 시킬 수도 있는 문제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그럴 뿐도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가 중간에서 역할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수종이랑 결혼은 할 거다 그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반대를 하대? 네. 오빠는 두 분이 계속 반대하시면 우리끼리 소규모로 결혼식 올리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한 거예요.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네. 아유, 수종이 이놈을 그냥. 답이 이미 정해졌네. 결혼식 참여할 거면 얌전히 동의나 하라 그 말 아니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서로에 대한 확신이 깊습니다. 그러니 축복해 주세요. 여보, 어떡해? 아유, 선생이라 그런지 말 안 한 줄 알아네. 일단 그럼 상견례부터 하지. 내 눈으로 어떤 유형인지 봐야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 판단이 서겠어. 빠른 시일 내에 약속 잡아봐. 네, 그러겠습니다. 그치만 저도 한마디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정도 허락해줬음 감사하다 저래도 모자를 파네. 무슨 당부식이나? 그래, 한번 말해봐. 제 아버지 면전에 두고 저한테 했던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 청소일한다고 무시하는 얘기들 같은 거요. 어머, 우리가 무시를 언제 했다고 그래? 그냥 좀 그렇다는 거지. 되게 말이 이상하게 하네. 안 그래, 여보? 우리도 다 그런 눈치는 있지. 그러니까 일단 모시고 와. 내가 사업을 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니까. 일주일 후, 집. 아빠도 참. 지금 몇 시간째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야. 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 무조건 잘 보여야지. 그래도 예전에 거래처랑 미팅할 때 입은 옷들을 안 버려서 다행이네. 안 그럼 요즘 물가도 비싼데 잘 입지도 않은 양복 살 뻔했잖아. 내가 한 벌 사드린다니까. 아니야. 너 이제 결혼하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아껴야지. 아이, 근데 긴장이 되네. 연서도한테 괜히 민폐나 끼치는 건 아닌가 몰라. 또 그 소리야?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빠가 뭐가 민폐야. 나 이때까지 잘 키워줬는데. 그렇긴 해도 아무래도 그쪽은 잘 나가는 사업가라며 난 청소부고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지. 아무래도 그쪽에선 수준 비슷한 집안과 가족연 맺는 걸 좋게 여길 테니까. 무슨 그런 소리래. 그거 다 편견이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지. 조건 다 따지고 결혼해서 불행해진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괜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있어. 아빠 그럴 자격 충분하니까. 역시 우리 딸내미밖에 없네. 그래, 이렇게 이쁘고 착한 딸을 뒀는데 어깨 펴고 다녀야지. 아무래도 이게 좋겠지? 인상도 훤해 보이고. 그게 아빠 피부색에 딱이야. 아빠 이제 곧 나가야 돼. 서울 주말에 차 많이 막혀서 지금 가야 안 늦어. 아, 그래. 얼른 입고 나갈게. 1시간 후, 상견례장.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먼저 와 있었구나. 차가 엄청 막혀서 예상 시간보다 더 늦게 왔네. 부모님도 계시지? 아, 네, 저희도 방금 왔어요. 들어가시죠. 어머니, 아버지, 연서 아버님 오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장님, 오창식 사장님 아니세요? 사장님이요? 그게 무슨...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하시고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잠깐만. 내가 기억이 흐릿해서 그러는데 어디서 뵀었죠? 얼굴이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그동안 은혜가 푸려고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일단 절 한번 맞으시죠. 왜 이러세요? 대체 누구신데? 자기야, 사장님이야 워낙 베풀고 다니셔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 자동차 부품 공장 하셨을 때 제가 거기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나이 30 넘어서까지 부모님 걱정 끼쳐가며 막 살다가 간신히 정신 차려서 사장님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이 신정수입니다. 어머, 그럼 그때 그 사장님이... 이름 들으니 알 것 같네. 나이도 친동생이랑 같고 해서 끝나고 술도 여러 번 마시고 그랬었죠.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수종아, 정식으로 인사드려라. 저분이 내가 계속 얘기한 분이시다. 할머니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도 다 저분 덕분이야. 그럼 할머니 아프실 때 병원비 다 내주셨다고 한 분이 저분이세요? 네, 아주 고마운 분이시다. 당신도 제대로 인사드려. 얼굴은 한 번도 못 뵀잖아. 안녕하세요. 제가 몰라 뵙고 큰 결례를 범했네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너무 오랜만에 봐서 기억도 못하고 죄송하네요. 가끔 근황이 궁금하긴 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건강하신가요? 그럼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지금이야 암 걸려도 금방 치료한다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엔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이제 50 간 넘은 엄마가 암 중기 판정받고 수술 안 하면 곧 사망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을 때 눈앞이 얼마나 캄캄했는지 몰라요. 친구들이랑 친척들이랑 다 붙잡고 돈 빌리려 했는데 너 같은 놈 뭘 믿고 빌려주냐고 돈 없다고 잡아떼는 바람에 돈도 못 구하고 나도 그냥 엄마랑 같이 죽는 게 나으려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같이 일하는 몇몇 동료들이 사정 알고는 사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려보라고 들어주실 수도 있다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건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병원비에 수술비 전액 대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덕분에 수술 잘 돼서 어머니 완치 판정 받으시고 지금도 활기차게 잘 지내시죠. 어머니도 가끔 그 사장님이랑 정말 연락 끊긴 거냐고 물어보세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도움도 아닌걸요. 돈이야 벌면 되는 거지만 사람 목숨은 한 번 끊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린 거니까 그렇게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뒤로 돈 나갈 때 많겠다고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월급도 올려주시고 병이랑 같이 사업한다고 했을 땐 잘해보라고 퇴직금보다 2배 많은 돈을 보내주셨지요. 그때 다짐했어요. 꼭 성공해서 사장님께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사업 성공하자마자 바로 공장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폐업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사장님 어디 계시는지 묻기도 했는데 자기들도 부도 즈음에 그만둬서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기들 월급에 퇴직금까지 빼먹지 않고 꼼꼼히 챙겨주고 돌려보냈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그 뒤로 백방으로 사장님 찾았는데 알 길이 전무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꼭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사장이 직원 생계 책임지는 건 당연하죠. 그만큼 우리 공장 위에서 열심히들 일을 해줬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인연인가 봅니다. 이렇게 다시 보고. 그러게 말이에요. 참, 제가 따님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장님께도 마찬가지고요. 연서 씨 미안해요. 나도 어려운 시절 다 있었고 옛날 어른들처럼 조건만 갖고 사람 함부로 평가하고 그런 거 못된 짓이란 거 다 아는데도 그런 실수를 범했네요. 이런저런 변명할 거 없이 정말 미안합니다. 사장님, 절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다짜고짜 사과를 왜 하세요? 연서야, 무슨 일 있었니? 예, 저희가 사실은 사장님 직업이 청소부라고 해서 연서한테 이런저런 실언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선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몹쓸 짓을 저질렀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모든 자식이 귀하다지만 내 자식이 좋은 배우자랑 결혼하는 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 솔직히 저도 내가 청소부라서 혹시나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고요. 공장이 그렇게 망하는 바람에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청소일이 그나마 애 키우면서 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됐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공장 할 땐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서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었는데 청소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걸 깨끗이 치우면 되니까 은근 위안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깨끗해진 거 보면 마음이 평화롭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청소일로 충분히 저 혼자 먹고 살 만큼 벌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일 그만뒀을 때 생각해서 돈도 모아두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식한테 기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연서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쁘게 보는 정도가 아니죠. 제 어머니 생명의 은인이신데 사장님 따님 모두 귀인으로 모셔야죠. 그러니 저희 부부가 저지른 과오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서씨, 내가 이렇게 부탁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저랑 오빠는 결혼할 거라서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오해가 풀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아버지랑 과거의 인연도 꽤 깊어 보이는데 그것도 참 신기하고요. 그러게 말이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이 사람이 정말 은혜 꼭 갚아야겠다고 찾아다니고 그랬거든. 이렇게 가족 연이 되어 만나 정말 기쁘네요. 제가 연서 정말 잘 챙기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이 자리 끝나고 오랜만에 저랑 술 한잔 하시죠.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할 말이 참 많네요. 6시간 후 집. 그렇게 할 말이 많았어? 친구들 만나도 밤 12시 전엔 꼭 들어오더니 오늘은 어쩐 일로 새벽 1시가 돼서 들어왔대? 30년 전 인연이긴 하지만 그때 형 동생 사이처럼 친근했거든. 나도 우리 동생 보는 것 같아서 더 잘해줬고 일도 꼼꼼히 잘했거든. 그래서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한편으론 잘 될 것 같더라고. 머리도 비상하게 돌아가고 근면성실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 아빠한테 고마운 게 참 많으셨나 봐. 오빠도 그러더라고. 아버님 술 마실 때마다 아빠한테 도움받은 얘기 꺼냈다고. 하긴 우리 아빠가 여러 사람 많이 살리긴 했지. 그때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된 김씨 아저씨도 아빠가 치료비 다 대줬잖아. 아들이 사기당해서 전재산 잃은 서씨 아주머니도 아빠가 돈 메꿀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땐 도움 줄 여력이 되니까 그랬지. 지금은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바빠서 남 잘 못 도와주겠더라고. 그게 내내 후회가 되지. 뭘? 저번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학생 하나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으면서. 학교에서 감사패도 줬잖아. 아빠 충분히 선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늘 존경하는 거고. 아이, 쑥스럽게. 칭찬 좀 그만해.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같은 세상에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아무튼 아빠가 걱정한 거에 반대가 돼버렸네. 아빠 덕분에 예비 시부모님이 나 완전 이쁘게 보실 것 같은데. 어머님 내 손을 붙잡고 그동안 정말 실수했다고 어찌나 미안해 하시던지 내가 다 민망하더라고. 아버님은 앞으로 이럴 일 없을 거고 가족으로 환영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다 아빠 덕분이야. 고마워. 뭘, 다 너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줘서 그렇지. 아무튼 우리 딸 결혼도 무사히 진행되고 좋은 인연도 다시 만나고 기분 좋네. 이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이 살아야 하나 봐.
이렇게 벅차게 좋은 순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도 덕분에 힘든 일 있어도 밝게 잘 이겨내잖아. 동료 선생님들이 물어? 직장 학부모에 버릇없는 학생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나는 매번 웃으면서 일할 수 있냐고. 다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나한테 마냥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무조건 좋은 구석도 있다고 말해줬잖아. 그게 참 힘이 됐어. 그거야. 너가 아빠 말 잘 들어줘서 그렇지. 어려서부터 넌 속 한 번 안 썩였어. 그래서 고맙지. 다른 한부모 가정 보면 자식이 엇나가기도 한다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이젠 어느새 커서 멋진 남자랑 결혼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제 엄마도 안심할 거다. 맞아. 엄마도 분명 하늘에서 우리 이렇게 행복한 모습 지켜보고 있을 거야. 1년 후 시댁.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아버님 생신이네요. 제가 준비를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 무슨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해놓고선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된다니까 왜 고생을 하고 그래.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생신 땐 이렇게 잘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좋게 봐주시니 저도 뿌듯하네요. 연서가 아버님 미역국에 소갈비찜 한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그 전엔 요리학원도 다녔고. 어쩐지 상이 예사롭지 않다 했다. 이번은 기쁘게 받겠지만 다음부터 그냥 식당에서 보자. 연서 너도 직장이 있는데 힘들지 않니? 받는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고. 네. 사실 아버지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부모님 생신은 잘 대접해드려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해서요. 앞으로는 어머님 아버님 편한 방식으로 준비해 볼게요. 그래 고맙다. 아 맞다. 이거 아버지께 네가 선물하는 걸로 하고 드려라. 이게 뭐예요? 헉! 마사지 이용권에 골프 이용권도 있네요? 아, 저번에 술 한잔하면서 보니까 피부가 많이 상하셨더라고.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관리하면 좋으니까. 여기 마사지가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 피로도 싹 날아가고 피부도 건강해진대. 그리고 이건 예전에 골프 치러 다니셨던 걸 좋은 추억으로 지니고 계시더라고. 그냥 내가 이용권 드리려다가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곧 어버이날이니까 연서 너가 준비했다고 하고 드려. 그때 나도 슬쩍 같이 가자고 해볼 테니까. 아버님,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야. 어떻게든 은혜를 갖고 싶은데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애 같아서 그래. 이렇게라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싶으니까 협조 좀 잘 해주라. 어? 저번에도 오빠 통해서 안마의자도 선물해 주셨으면서 매번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 성격 몰라서 그래. 어떻게든 은혜 갚고 싶으신 거니까 당신이 좀 도와드려. 아버님 성격도 이런 호의 편하게 못 받으시잖아. 그나마 당신이나 내가 드린 건 받으시니까. 그래.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어? 네, 알겠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아버지께 잘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아유, 근데 이 옆에는 화장실을 왜 이렇게 오래 가? 아까 속이 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볼게요. 그래, 한번 가봐.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저도 생각도 못했네요. 당연히 생각해야지.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너도 은혜를 갚아야 하는 입장이야. 내가 예상하건대 이런 식으로는 나 죽을 때까지 사돈 어르신한테 받은 은혜 다 갚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너라도 마저 은혜를 갚아야 돼. 연서한테도 더 잘해주고. 알았지? 알아요. 온 힘을 다해 잘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래, 믿는다. 아들 덕분에 그래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1년 후. 그 뒤로도 저와 남편은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이 서로 인연이 깊어서 그런지 저희 빼놓고도 자주 함께 여행을 다니시고 식사도 몇 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남편도 편안한 마음이에요. 아버지도 오랜만에 휴가를 만끽해서 행복하다고 하셨고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속 깊은 며느리 둔 덕분에 호강한다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종종 시댁과 갈등이 깊어서 힘들다고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아버님도 남편보다 저를 더 아껴주셔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런 행운을 맞이할 수 있게 된 데는 아버지 영향이 크죠. 아버지가 그때 선행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남편이랑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꿈꾸진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아버지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도움은 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사소한 선행이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선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도움받는 사람보다 도움 주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